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습으로만 구성된 회차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문을 활용해서 키오스크가 모든 메뉴에 대한 주문을 받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에서는 드디어 모든 메뉴를 고려해서 이제 이 키오스크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결 과제는 총 4개고요.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반복문들, 특히 포문을 잘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에 메뉴판 출력을 수정해 봅시다. 우리 그동안 메뉴판을 그냥 한 줄 아메리카노 얼마 몇 개 남았다, 라떼 얼마 몇 개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직접 출력하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메뉴를 더 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마다 그 출력 코드를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메뉴 딕셔너리, 프라이스 딕셔너리, 인벤토리 딕셔너리에 뭐가 얼만큼 있든지 모든 그 방을 다 방문을 해서 출력하도록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고 확인하는 것도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메리카노 단일 메뉴라고 생각을 하고 재고가 있으면 주문을 받고 재고가 소진되면은 이제 영업을 종료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모든 메뉴 중에 단 하나라도 재고가 남아있다면 이제 영업 종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문을 받도록 이제 설계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정을 해줘야 되고, 이제 메뉴를 그동안 이제 아메리카노를 당연히 시키겠거니 하고서 이제 수량만 입력받았는데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기능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while문 안에 또 while문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좀 복잡해지니까 요거 좀 신경 써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장바구니에 주문을 사용자가 완료하면 우리 그 주문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있는 거를 고려해서 이제 재고를 수정하고 그리고 셀즈도 바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모든 품목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도록 코드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할 게 좀 많거든요. 그리고 다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좀 이거를 차근차근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 화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메뉴판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고요. 원래 이렇게 출력은 됐었지만 여기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코드가 좀 바뀌었겠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메뉴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수량 선택하는 부분,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잠시 일시정지 시켜 놓으시고 각자 코딩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코딩하는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각자 해결 과제들을 다 시도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저도 한번 이제 해결 과제들을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실습 코드 중에 좀 필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행을 시켜주고요. 해결과제 1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과제 1번은 이제 메뉴판 출력하는 부분을 수정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메뉴판 출력하는 부분을 지난 실습에서 좀 복사와 붙여넣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실습까지 이제 진행됐던 내용들이고요. 요거를 우리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메뉴마다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해줬는데 요거를 포문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코드를 우리가 이 줄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각 방에 방문을 하면서 이 코드를 반복해라 하는 식으로 포문을 짜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포문이 들어가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뭔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뭔가 이렇게 이터러블 한 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포문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포문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숫자를 우선 i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네임이 필요하고요. 이 메뉴 네임만 있으면 사실 나머지들은 다 알아서 딱딱 따라오는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건 이 i와 메뉴 네임이다. 이거 이렇게 보면 딱 느낌 오시나요? 혹시 이 i라는 건 1, 2, 3, 4, 5 이렇게 쭉쭉쭉 알아서 혼자 커지는 순서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enumerate 잘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뭘 넣어줄 거냐 하면 i랑 메뉴 네임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 메뉴 네임스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메뉴 네임스가 여기에 있나요? 메뉴 네임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메뉴 네임스를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메뉴 하나하나 직접 입력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포문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 잘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되네요. 근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0번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것보다는 1번부터 시작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i 플러스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이제 메뉴가 잘 출력이 되고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코드다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사실은 여기 프라이스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우선은 그냥 케이크라고 하겠습니다. 케이크 6,000원 이렇게 해주고 인벤토리에도 임시로 이제 실험용으로 한번 해보면 여기 6,000잔이 들어갔구나. 우리 10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메뉴가 바뀌어도 인벤토리가 바뀌어도 얘가 알아서 잘 메뉴판을 출력해주네 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케이크는 우선 다시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결 과제 1번 이렇게 포문에 enumerate를 결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과제는요. 우리 재고를 전체 재고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아메리카노에 해당하는 재고만 아니라 이제 모든 품목 아메리카노, 라떼, 주스 중에 단 한 잔이라도 팔 수 있는 게 남아있느냐를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선 인벤토리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인벤토리 빅트를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15, 7에 해당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는 딕셔너리에서 이 해당하는 밸류들을 가져오는 방법 우리 배웠었거든요. 사실 이제 values 하면 이 값들이 15, 7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런 시간에 배웠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안 배웠다면 지금 하나 이렇게 알아가 볼까요? 여기에 sum이라는 함수에 넣어주시면 이거의 총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총합 하면 10 더하기 5 더하기 7의 결과인 22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총 재고의 개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은 이 sum의 결과가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결과가 true 아니면 얘가 정말 다 팔렸다면 0이 됐다면 이게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 가능한 상태인지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태인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while문에 있던 부분을 요걸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메뉴 번호를 입력받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존 코드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기존 코드가 요걸로 이렇게 대체를 했었군요. 저희가 메뉴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메뉴 네임은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메뉴판 보고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냐면요. 메뉴 번호를 입력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메뉴 번호에 해당하는 메뉴 이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메뉴 번호를 입력받으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혹시 엔터를 입력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바구니로 이동을 한다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면서 이제 우리 주문을 중단을 해야 돼요. 주문 중단.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PPT 화면 보면서 같이 진행해 주세요. 이제 먼저 출력할 메시지들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출력할 메시지들. 이런 거 해볼게요. 시스템 메시지니까 별표를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장바구니로 이동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저장을 저는 이런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메뉴 선택하는 메시지 우선 번호로 입력을 받을 건데요. input 메뉴 넘버 메시지 입력하는 것들은 이렇게 뭔가 이제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 요렇게 이런 메시지를 띄워서 입력을 받겠다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그럼 인풋을 우선 만들어 볼까요? 인풋에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인풋 트랜지션 메뉴 넘버 메시지 이렇게 하면 여기 콘솔 창에 주문할 메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시 2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메뉴 번호를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콘솔 창에서만 볼 거 아니니까 변수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뉴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줄 거고요. 1 이렇게 하면 메뉴 넘버에 1이 저장됐습니다. 근데 저희 기억나시죠? 이거는 문자형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이 주문할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PPT 화면 보시면 그 결과 화면 보시면 먼저 엔터를 누르면 장바구니로 이동합니다. 이 메시지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도 먼저 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출력창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기능들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 만약에 엔터를 입력했다면 하는 부분을 검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if문이 들어가면 돼요. if문 하고 너가 입력받은 그 내용이 엔터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같니? 라는 걸로 질문을 해주면 되겠죠. 엔터니? 라는 건 엔터와 같니?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if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엔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우리. 엔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선 알아보려면 그냥 위에 이 인풋을 한번 실행을 하고 그대로 엔터를 쳐볼까요? 엔터 한 다음에 메뉴 넘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문자열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메뉴 넘버가 이거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true가 되죠. 그럼 만약에 메뉴 넘버가 2라면 위에 있는 이 코드는 false라는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입력받은 내용이 엔터니? 라는 걸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주문 중단을 해야 되죠, 여기서. 장바구니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else를 써주면 되겠죠. else 하면 우리 수량을 입력받으면 돼요. 수량 입력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제가 여기에 써놨었네요. 이렇게 메뉴 번호에 해당하는 메뉴 이름, 이런 뜨니까 우선 패스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번호에 해결하는 이름, 해야 될 일을 이런 식으로 틀을 먼저 짜줬어요. 그래서 이 패스 대신에 어떤 코드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메뉴 넘버가 엔터에 해당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출력 장바구니로 돌아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할 필요가 없네요. 죄송해요. 요거는 이제 무시를 해주시고 그냥 주문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주문 중단하는 건 우리 지금 while문 안에 있어요. 저번 강의를 봐주시면 우리가 지금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코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런 재고 확인을 해서 그동안 계속 반복해라 하는 이 while문 안에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할지 틀을 짜고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패스라는 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어떤 코드로 바꿔줄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메뉴라는 넘버, 메뉴 넘버를 입력받았는데 이게 엔터다라는 이제 경우에는 주문을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브레이크라는 걸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브레이크는 사실 while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번에 수량 입력받는 거 했었던 것처럼 while문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 while문 무한 루프로 만들어줬었죠. 이렇게 해서 무한 루프로 해서 메뉴 중단하겠다라는 사인을 이제 엔터로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메뉴를 선택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엔터를 입력받으면 주문을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손님이 와서 아메리카노를 선택해서 주문을 받고 그 손님이 안 가고 계속해서 라떼도 주문하고 주스도 주문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엔터를 입력하면 난 더 이상 주문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난 결제하면 돼.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이 중단된 경우고요. 이때는. 아니면 이때는 이제 메뉴 번호에 해당하는 메뉴를 그래서 주문 중단 엔터를 입력하지 않고 다른 문자를 입력한 경우라면 이제 메뉴 번호에 해당하는 메뉴 이름을 우리가 찾아서 메뉴 네임이라는 데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량 입력하는 코드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 수량 입력받는 부분은 우리 저번 실습에서 while true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무한 루프로 수량 입력받는 거 했었거든요. 이게 처리 가능한 주문인지 처리 가능하지 않은 주문인지 검사를 해서 계속 while문 안에서 이제 숫자를 입력받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채우면 되겠네요. 메뉴 번호에 해당하는 메뉴 이름을 어떻게 찾을까 하면 우리 메뉴 names 라는데 이렇게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 리스트에 얘네들을 몇 번째 메뉴인지 요거를 이렇게 탁 이렇게 뭐 0번째다 첫 번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이게 지금은 우리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입력받은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입력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에러 나요. 그래서 우리 이거 타입 바꿔줘야 되거든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바꾸는 거 했었죠. int, 메뉴, 넘버 이렇게 하면 원래는 메뉴 넘버가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 있었는데 int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면 그냥 수치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그냥 계속 쓰지 말고 업데이트를 해줄까요? 업데이트를 해서 메뉴 넘버에 다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메뉴 넘버를 가지고 이 메뉴 네임즈에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메뉴 넘버 지금 2번이에요. 근데 메뉴 네임즈에 넣었더니 나오는 건 주스죠. 그럼 우리는 라떼를 원했는데 주스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메뉴 네임즈는 0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 메뉴판에 출력되는 번호는 1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넘버스에서 하나를 빼줘야지 이게 짝이 딱 맞아요. 그래서 메뉴 넘버스 빼기 1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2번 메뉴 라떼가 정확히 딱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 네임에 해당 메뉴 네임에 우리가 원하는 메뉴의 이름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패스문은 이제 지워주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기존 코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해결 과제 해봤고요. 다음 해결 과제 주문 처리를 해볼 텐데 우리 주문 처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장바구니에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재고를 수정해야 되고 매출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재고 수정 매출 어떻게 했었나 좀 확인해 볼까요? 우리 이런 식으로 주문 처리했었네요. 요거 우선 복사 붙여넣기 해오겠습니다. 지금 메뉴 네임에 있는 거 라떼 이제 하나만 지금 주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카트라는 거에 요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메리카노 한 잔도 안 시켰고 라떼 5잔 시켰고 주스 7잔 시켰고 이런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카트가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군요.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여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린 그동안 아메리카노의 개수만 고려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3개의 품목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딕셔너리도 이터러블인 걸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카트를 그냥 넣어도 되는데 재고 수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이템을 잘 이렇게 이용해서 뭘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사실 필요한 게 메뉴 네임이네요. 그래서 메뉴 네임은 카트에 있는 키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뉴 네임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 메뉴 네임, 카트에 있는 메뉴 네임에 있는 모든 품목을 그럼 여기 메뉴 네임이 우선 아메리카노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하고 이제 카트에 보면 이게 0개죠. 그래서 인벤토리 딕트에 있는 아메리카노에서 0을 빼라 하는 식으로 이제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라떼, 주스 모든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빠진 거 있네요. 여기 세일즈 추가해줘야 되는데 세일즈에 더해줘야 될 값은 우리 이거 저번 주에 했었죠. 저번 코드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 거에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우리 세일즈도 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세일즈 있죠. 세일즈도 지금 0원이었는데 아마 추가가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에러가 나는 이유는 메뉴 네임즈인데 메뉴라고 해서 에러가 났대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문 처리 메뉴별로 다 했고요. 이 주문 접수 메시지는 이 포문 안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탭 바깥으로 이거 방금 한 거는 여기 이렇게 블럭 잡아서 Shift 탭 누르면 반대로 가요. 이렇게 하면 탭
문자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Shift 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폼은 밖에 빼주세요. 그리고 컴플리트 오더 메시지 출력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요것만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슉 시켜보면 우리 카트는 없어졌을 테고 인벤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벤토리. 그러면 아메리카노는 10잔이었는데 한 잔도 안 팔려서 그대로 있고 라떼랑 주스는 팔렸네요. 그래서 재고가 소진됐습니다. 라떼와 주스에 대해서만. 다음 세일즈를 확인해 볼까요? 우리 영업 매출이 51,5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해결 과제 네 번째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다 쪼개서 해봤어요. 그럼 이제 전체 코드를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코드를 지난 실습에서 전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 넣어주시고 오늘 좀 추가를 해야 될 게 출력 메시지 추가된 게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추가가 됐었네요. 그래서 여기 추가돼서 여기 넣어주고 재고 확인하는 거 바뀌었었죠. 우리 아메리카노만 고려했었는데 우리 재고 확인하는 거 요걸로 검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벤토리의 모든 값들의 합이 0 이상인 동안 요거를 계속해서 실행하겠다 해주시면 되고 인사말 메뉴 출력하는 거 바꿨었죠. 우리 모든 품목에 대해서 메뉴 출력하도록 코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뀐 거고 사실 이 메뉴 네임즈는 여기 밖으로 빼줄게요. 그래서 인사말과 메뉴 출력하는 거. 인사말 출력하는 코드가 없어졌네요. 이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감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인사말과 메뉴 출력하는 거 완성해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바구니 생성하는 거 해서 장바구니 만들고 주문을 받아보는 부분을 메뉴 선택하는 거 수정해줘야 되죠. 우리 메뉴 선택하는 대로 다시 가봅시다. 여기 좀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 우선 이 부분을 메뉴 번호 입력하는 데부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붙여넣기 하고 우리 이 while문을 좀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메뉴를 입력받으려면 이게 while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메뉴 입력받는 부분이 while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메뉴 번호를 입력했는데 엔터라면 주문을 중단해서 이 while문 밖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else 메뉴 번호에 해당하는 메뉴 이름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다 하면 이제 수량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수량 입력 받는 부분은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그쵸? 요거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만큼 블럭 잡고 탭 해서 이 자리, 이 라인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수량 입력하는 거 else 안에 수량 입력하는 부분이 들어오도록 수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 이렇게 수량 입력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하면
이 주문받는 while문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접어둘게요. 접어두고 주문이 잘 처리됐다고, 주문이 잘 받아졌다고 하면 이 재고 수정하고 주문 처리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봅시다. 이거 위에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재고 수정하는 부분, 매출 기록하는 부분, 요렇게 포문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장바구니도 삭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손님이 간 거예요. 한 손님이 와서 메뉴를 뭐 아메리카노 하나, 라떼 2개 이렇게 시키고서 주문 처리되고 결제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카트가 삭제가 되고요. 이게 끝나면 다시 여기 재고 확인하는 부분으로 돌아와서 더 팔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있다고 하면 이제 인사말 출력하고 메뉴 출력하고 그래서 장바구니 다시 만들고 주문을 받고 주문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손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뉴를 한 잔 시켰어요. 두 번째 메뉴도 한 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 더 이상 음료를 시키고 싶지 않으면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문이 접수되었고 여기서 뭐 매출도 기록됐고 재고도 수정됐겠죠? 그리고 장바구니 삭제됐고 이제 이 주문 메시지까지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손님이 갖고 이제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 두 번째 손님이 왔으면 저는 주스를 뭐 8잔 먹겠습니다 했는데 8잔은 주문이 안 돼요 라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네요. 그래서 그럼 7잔만 시킬게요 해서 이제 원하는 메뉴를 7잔 시켰고 더 이상 주문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엔터 누르고 이제 다음 손님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선 재고 소진을 시켜볼게요. 일부러 첫 번째 손님이 9잔, 첫 번째 메뉴 9잔, 두 번째 메뉴 4잔 이렇게 시켜서 보면 이제 재고가 다 소진돼서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매출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 오늘 목표로 한 이제 모든 메뉴 고려한 키오스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론에서만 보던 내용을 실제로 코딩을 해보시면서 좀 복잡하지만 포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해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볼 예정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프로그래밍 실력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